30년 만입니다. 아버지. 김지은의 첫마디에 한도연은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의료재단 25주년 기념식장의 웅성거림이 순간 정적에 쌓였다. 아니, 정확히는 한도연의 세계만 멈춰버린 것이었다. 뭐라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와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축하드려요. 재단 25주년. 지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한도연은 지은의 얼굴을 응시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인 김소영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라인. 하지만 소영이에게는 없던 차가운 기운이 이 여자에게서 풍겼다. 저희가 어디서? 저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래도 친딸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한도연은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한서준. 한도연의 아들이자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의료진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은 씨, 여기 있었구나. 서준이 지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1년 넘게 쌓인 애정이 묻어 있었다. 부모님,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려요. 임지은 씨예요. 한도연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와인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을 적시며 마치 피처럼 번졌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척 다가오며 물었다. 한도연은 지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윤미경이 놀라 다가왔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얗네. 아, 미끄러졌어. 한도연은 겨우 둘러댔다. 목소리가 쉰 듯 나왔다. 지은이 윤미경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준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 서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윤미경이 따뜻하게 웃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순진한 미소가 한도연에게는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다. 감사해요. 서준 씨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지은이 서준을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한도연에게는 그 미소가 악마의 것으로 보였다. 사귄 지 1년 넘었어요. 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운명. 한도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1년 넘게. 소름이 끼쳤다. 지은이 언제부터 자신의 아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윤미경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서준이가 요즘 많이 행복하게 보였나 봐요. 지은은 한도연을 바라보며 순진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 한도연은 차가운 복수심을 감지했다. 마치 30년간 얼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난 것 같았다. 서준 씨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도연은 우연이라는 말에 주목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을까? 그날 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통화할 시간 있으세요? 뭘 원하는 거냐? 내일 오후 3시 재단 사무실에서 뵙죠. 할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한도연의 이사장실 33층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한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맞은편에 앉은 김지은만 보였다. 지은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어제의 수줍은 연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눈빛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부녀 상봉 어때요? 지은이 돌아서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한도연은 지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준 앞에서는 순진한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2년 전부터 당신을 조사했어요. 가족관계, 재산, 약점, 일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한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김소영이 사망하기까지의 모든 기록들, 30년 전 자신과의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다. 놀라셨죠?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했는지.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준이와의 만남도 전부 계획이었죠. 지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다. 서준 씨의 모든 것을 6개월간 조사한 다음에 접근했어요. 한도연은 지은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6개월간 조사를? 네, 정말 순진한 남자더라고요. 속이기 너무 쉬웠어요. 1년 동안. 전부. 네, 첫 만남부터 어제까지. 지은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30년 전 당신이 제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지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젊은 한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야. 도연 씨, 제발. 우리 아이잖아.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도연 씨, 나는 당신만 사랑했는데. 돈 줄 테니까 처리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녹음이 끝났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30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저를 처리하지 않았대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대신 혼자서 저를 낳고 혼자서 기르려 했대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소영의 의료 기록이었다. 임신 7개월까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대요.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몸이 무거워도 하루 16시간씩 일했대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한도연은 김소영의 사진을 봤다. 임신한 모습의 그녀는 야위어 보였지만 배만 볼록했다.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대요. 저를 업고 일하러 다녔대요. 지은이 계속했다. 저를 맡길 돈도 없어서. 그러다가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과로로 쓰러져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제가 도리가 지났을 때 한도연은 김소영의 사망진단서를 봤다. 사망 원인 교통사고, 향년 21세. 만약 당신이 책임져 줬다면 지은이 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 거고요. 지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은이 비웃었다. 30년 늦은 사과가 뭐라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들어왔다. 아버지, 이사회 준비는? 지은 씨.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가운 복수기에서 순진한 연인으로의 변신이었다. 그 변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서준 씨.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깜짝이네요. 무슨 일로 여기에? 서준이 의아해했다. 아버님과 아동복지 관련 상담이 있어서요. 지은이 한도연을 바라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렇죠, 아버님? 한도연은 지은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었다.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렇지. 한도연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지은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한도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지은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은 씨, 정말 천사 같아. 한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구역질이 날 뻔했다. 서준은 완전히 속고 있었다. 그런데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해요? 서준이 예민하게 눈치챘다. 뭔가 이상한데. 지은이 서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아버님이 저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구나. 서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준이 나간 후 지은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다. 그 변화는 한순간이었지만 한도연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어때요? 제 연기 실력이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서준이는 진심으로 널 알아요. 지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복수가 되는 거죠. 지은이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저 밑에 보이는 사람들 모두 당신을 존경하고 있죠? 뭘 하려는 거냐? 글쎄요. 지은이 돌아서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내일? 서준 씨 집에 정식 인사 가는 날이거든요. 지은이 말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저녁 식사.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참. 그리고 지은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오늘 밤부터 언론사 친구들과 연락을 좀 해볼까 해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 보니 기자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지은아. 제발.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은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 저녁 이후에는 글쎄요. 그렇게 지은이 자리를 떠나고 한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은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저녁 7시 한도연의 집.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윤희경이 지은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정식이었다. 지은 씨, 입맛에 맞나요? 윤희경이 따뜻하게 물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지은이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요. 우리 서준이도 집밥을 좋아하는데. 윤희경이 기뻐했다. 한도연은 지은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오싹함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 칼날 같은 눈빛을 보내던 그 여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사실은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뭔데? 무슨 이야기? 제 이야기예요. 지은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알고 있어. 서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거 상관없어. 윤희경의 표정에 동정심이 스쳤다. 어머나,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한도연은 알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한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미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사실? 서준이 궁금해했다. 제 출생 기록을 찾았거든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30년 동안 공란이었던 아버지란에 드디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윤미경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다.
정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고요 같았다. 한도연,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다. 그나마 들리는 소리라고는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뭐라고? 윤미경이 어리둥절해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지은이 한도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도연이에요. 한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은의 눈빛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 제가 30년 동안 그리워한 아버지가 지은이 일어서서 한도연을 바라봤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네요. 윤미경이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도연은 지은의 도전적인 눈빛을 받으며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미안하다.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내 딸이다. 폭탄이 터졌다. 서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윤미경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럼 네, 어머님. 지은이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 오빠. 우리 남매예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지은이 태연하게 물었다. DNA 검사까지 했는데 99.7% 일치하네요. 윤미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이럴 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지은이 말을 계속했다. 제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2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오빠의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완벽한 연인을 연기한 거예요. 이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준은 마침내 깨달았다. 너 처음부터? 네, 순수하고 진실한 여자 연기 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짓을? 지은이 한도연을 바라봤다. 30년 전에 제 어머니에게 한 일의 대가예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 노트북을 꺼냈다. 들어보실래요? 3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 지은아, 제발. 한도연이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야. 도연 씨, 제발. 우리 아이잖아.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도연 씨, 나는 당신만 사랑했는데. 돈 줄 테니까 처리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녹음이 끝났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흐르고 윤미경이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저를 낳아주셨어요. 지은이 계속했다. 혼자서라도 기르시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시면서 서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저를 남겨두고 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제가 겨우 돌이었을 때 그래서 지은이 서준을 바라봤다. 복수하기로 했어요. 복수?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한도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서준이 뒤로 물러났다. 너 나를 이용한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연기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다고?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지, 얼마나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지 지은이 웃었다. 정말 웃겼어요. 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윤미경이 일어섰다.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어머님, 지은이 윤미경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이런 남자와 살아오신 기분이 어때요? 윤미경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지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한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미 기자 친구들한테 연락했거든요.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한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제목이 정말 멋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의료재단 이사장. 30년 전 딸을 버리고 아들과 연인으로 만들어. 어때요?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아, 서준이 소리쳤다. 왜요? 지은이 순진한 척 물었다. 진실을 알릴 뿐인데.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기자님. 네. 모든 증거 자료 준비됐어요. 녹음 파일, DNA 검사 결과, 사진들까지. 네. 내일 오전 7시 뉴스부터 시작해주세요. 한도연이 지은에게 매달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 왜요? 지은이 한도연을 내려다봤다. 30년 전에 어머니가 당신에게 매달렸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지은이 서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오빠, 덕분에 완벽한 복수가 될 것 같아요. 지은아, 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다. 아, 그리고 지은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은이 멈춰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저는 오빠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기였거든요. 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은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내일 뉴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렇게 지은이 자리를 떠나고 한 가족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새벽 6시, 한도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었다. 핸드폰에는 부재 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다.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한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전 7시 뉴스가 시작됐다. 의료재단 이사장. 30년 전 딸을 버리고 아들과 연인으로 만들어?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한도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중 하나인 한도연 재단의 한도연 이사장이 30년 전 딸을 버렸으며 그 딸이 성인이 된 후 이사장의 아들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 제공한 모든 증거들이 나왔다. 30년 전 한도연과 김소영의 사진, 출생신고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년 전의 녹음 파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야. 젊은 한도연의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됐다. 한도연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단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몇 명이나? 30명 넘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한도연은 서둘러 인터넷을 켰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였다. 한도연, 김지은, 30년 전 딸, 근친연애, 의료재단 스캔들. 기사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오전 8시 한도연이 재단에 도착하려 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장님, 30년 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과 아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사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김소영 씨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다. 한도연은 가까스로 재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전 10시 한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부 보건복지부 담당자였다. 한도연 이사장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단 지원금 재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도 재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이 운영하는 재단과
정부가 계속 협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한도연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 1시 재단 이사진들의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도연을 마주한 것은 얼음장 같은 시선들이었다. 이사장님, 부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 다른 이사가 비웃었다. 재단 주가가 30% 폭락했는데도, 기부자들이 줄줄이 손을 떼고 있는데도, 벌써 대형 병원 5곳에서 협력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믹5 의료기관들이 모두 저희와 거리를 두겠다고 명시했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이사장이 계속했다. 의료재단 지원금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 요청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시겠어요? 기부자들도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예정된 기부금 중 80%가 취소됐어요.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도연은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리고 부이사장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합니다. 뭐 이미 투표로 결정됐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임서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서준도 병원에서 호출을 받았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병원장과 과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 선생,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의사를 둘 수는 없네. 병원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몰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야. 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벌써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의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며 그 의사한테 진료받기 싫다면서.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다. 다른 과장이 덧붙였다. 언론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한서준 의사와 인터뷰 가능하냐고. 인사과에서도 검토했는데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직서 제출하게. 오늘 안으로? 병원장이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이건 병원을 위한 결정이야. 서준은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절망했다.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한도현 이사장 긴급 사임. 아들 한서준 의사도 병원에서 퇴출. 시민들 반응, 복수 제대로 했다와 너무 잔혹하다 엇갈려. 온라인에서는 더욱 난리였다. 딸이 진짜 복수 성공했네. 1년 동안 연기한 거 소름 끼쳐. 그래도 서준은 불쌍하다. 한도연은 당해도 싸지.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고 관련 동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됐다. 한도연과 서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재단에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채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미경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경아, 어디 가는 거야? 윤미경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한도연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어디 가냐고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경아,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윤미경이 소리쳤다. 30년 동안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쓰레기였다는 것도. 윤희경이 거실로 들어와 한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30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의 증오로 바뀐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서준이까지 망가졌어요. 내 아들이 윤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다. 1년 넘게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윤미경이 비웃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와요? 우리 서준이 상처가 아물어요? 우리 가족이 받은 수치가 사라져요? 윤미경은 한도연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 당신을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부른 게 평생 후회될 거예요. 미경아. 제발. 제발? 윤미경이 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전에 그 여자가 당신에게 제발이라고 했을 때는 뭐 했어요? 돈 주고 꺼지라고 했잖아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슈퍼마켓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어요. 저 집이 그 집이래 하면서. 윤희경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경아. 가지마. 왜요? 왜 가지 말라고 해요? 윤미경이 돌아섰다.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하루 더 사는 게 역겨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요. 윤희경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30년 전에 그 여자한테 했듯이 알아서 하세요. 미경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윤희경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당신 존재 자체가 역겨워요. 문이 쾅 닫혔다. 한도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도연은 윤미경이 돌아온 줄 알고 서둘러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김지은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오늘 뉴스 잘 봤어요? 너. 한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지은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만족해? 한도연이 지은을 노려봤다. 만족이라. 지은이 생각하는 척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예요. 그때 서준이 집에 들어왔다.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지은아, 서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를 이용한 거잖아. 서준이 소리쳤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나한테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어? 지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심. 답해줘. 단 1초도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부 연기였거든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지은이 비웃었다. 특히 키스할 때마다 구역질이 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야. 오빠는 그냥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한도연이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만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한도연을 바라봤다. 오빠가 망가지는 것도 계획이었거든요. 아버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려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망가뜨려야 하잖아요. 1년 넘게 쌓은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오빠 표정 정말 볼만해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일부터 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후회해요. 지은이 한도연을 바라봤다. 30년 전에 어머니를 버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동안 좋은 복수 도구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지은이 서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아, 그리고 지은이 마지막으로 웃었다. 덕분에 어머니 영전에 복수 성공했다고 보고할 수 있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지은은 그렇게 떠났고 한도연과 서준은 완전히 망가진 채로 남겨졌다. 텅 빈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봤다. 하지만 서로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지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뉴스가 터진 후 일주일 만에 한도연은 재단에서 완전히 축출됐다. 이 사진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그를 외면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그를 피했다. 서준은 더욱 비참했다. 병원에서 쫓겨난 후 다른 병원에 지원해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한도연의 아들, 근친년의 스캔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지은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다. 상처받은 딸의 모습으로 대중의 동정을 받으며 한도연 부자를 더욱 매장시켰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제주도의 작은 펜션, 김지은은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핸드폰에는 서울에서 온 뉴스들이 가득했다. 지은은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도현 전 이사장,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 중. 기사를 클릭해 읽어봤다. 재단에서 쫓겨난 한도현은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30년간 쌓아온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명예는 물론 재산까지 잃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그는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전 의사 한서준, 정신과 치료 중에 자살 시도까지. 이 기사는 더욱 자세했다. 서준은 지은에게 당한 배신의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의사 면허는 박탈됐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웃었다. 완벽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막장을 만들게 합니다.